제가 요즘 저희 클래스 수강생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고민 상담소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단톡방 멤버분들이 올려주신 고민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 이 멤버들끼리도 서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계신 감독님의 고민 댓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작은 고민이 하나 있어 글 써봅니다. 신입사원으로 첫 회사에 입사해서 3달쯤 다니고 있어요. 저희 팀은 저, 대리형, 팀장님 이렇게 3명인데 팀장님께서 너무 고집이 세고 자신의 뜻대로만 돼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저희 회사가 창립된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 팀장님은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회사에서 힘이 세더라고요. 다른 팀장님들과 직원들이랑 회의할 때 또는 얘기할 때 보면 다른 분들은 무능하고 아랫사람 대하듯 하며 행동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파워가 강하니 아무도 못 건들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설득이 불가능한 팀장님과 일할 때는 어떤 태도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분의 팀장이 회사에서 하는 행동을 직접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젊은데도 다른 팀장들이나 직원들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를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든지 자신의 뜻대로 해야 하고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짐작해보면 제 생각에는 나르시시스트형 상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 제일 다루기가 힘들고 까다로운 상사가 바로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아닐까. 옛날에 제가 목수일을 배울 때 목수 반장이 딱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일단 이런 유형들은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일에 유능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신감이 넘쳐서 언뜻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도 그 목수 반장을 처음 봤을 때 일도 너무 잘하고 목수 아저씨들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어서 저 또한 그 사람을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했었고요. 근데 하지만 그런 매력에 이끌려서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그 관심에 엄청 굶주려 있는 이기주의 끝판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기의 실패도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해서 퍼스널 포커스 심리학 칼럼 자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 쪽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정의 내리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도 공부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아닌 제가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짐작을 하고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나치게 부풀려진 자아예요. 에고라고 하죠. 에고. 이들은 다른 이로 하여금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환장합니다. 보이고 싶어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반드시 그래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창하게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그 이미지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갑질. 직장에서는 완장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일단 이런 부류들은 권력을 엄청나게 즐겨요. 직장에서는 더 심하겠죠. 자기의 손아귀에 직원들이 좌지우지 되는 그 상황,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간들이 분명히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 직장 후임들은 동료라는 개념이 없고 나는 위고 너는 아래, 이렇게 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상하 관계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도전하는 존재. 자기한테 계기는 아래 직원이겠죠. 자기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나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 직원을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목수 반장 있잖아요. 그 반장의 가장 큰 문제는 목수 팀원들을 인간적으로 모독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도 잘 가르치고 일도 많이 주고 다 좋아. 그런데 팀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막대하고, 저는 그런 모습에 너무 큰 불만을 느껴서 둘만 있을 때 조용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저를 좀 이뻐했거든요. 반장님, 저 반장님 정말 다 좋고 존경하는데 우리 팀원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팀 동료이지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전 그때 그 반장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반장의 눈빛은 이런 배은망덕한 내가 짓게 감히, 내가 기껏 걷어주고 키워주고 먹여줬는데 감히 네 주제에 주인인 나한테 반기를 들어? 딱 그 표정이잖아요.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나만 공격하는 거죠. 나만 공격하고 나만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제가 참다 그때 현장에서 그 반장하고 싸우고 나서 그 팀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나르시시스트 유형의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 반장을 어떻게 대하면 좋았을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칭찬과 인정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예요. 칭찬과 인정에 언제나 목이 말랐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만약에 공을 세우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질까봐 무서워서 그 직원의 험담을 하거나 어떻게든 그 공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동료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물론 직장에서 일을 그르치고 잘못하면 혼나기도 해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수치심을 줄 권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야, 네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려있는 거냐?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처럼 개멍청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주먹으로 가슴을 툭툭 치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밀거나 그러니까 직원의 벨트를 잡고 막 위아래로 흔들고 이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냥 자,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유형이 있다면 피하고 무시하면 그만인데 여긴 직장이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상대를 해야 하는 거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 아무리 꼴보기 싫고 미워도 어떻게든 회사에서 같이 공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직장 이야기에서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최대한 직장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기적으로 행동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나르형 상사들을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에서는 오로지 자기 개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데 가장 포커스를 맞추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르시시스트형 상사가 아주 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상사들은 조직의 꼭대기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많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컨트롤 해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성공과 경험의 노하우 혹은 인맥적인 차원에서 높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상사들은 본인의 곁에서 계속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나르시시스트형 상사들을 컨트롤하려면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첨을 해야 합니다. 아첨. 저는 이 아첨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형 상사에게는 아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오버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저 옆에서 지켜 세워주고 환심만 살 정도면 됩니다. 와, 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부장님만큼은 못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관심과 인정에 목숨을 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만 보여줘도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든 배울 점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상사들은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자, 아무리 못된 상사라고 해도 배울 점이나 본받을 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목수반장이 원형 계단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 목공 작업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이 계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계단. 이 계단이라는 건 수직 수평도 맞아야 하고 이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한 계단 한 계단에 오차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정밀한 작업인데 근데 그거를 게다가 원형으로 만든다는 건 정말 고급 기술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 혼자 노트에도 그려보고 계산기도 이렇게 해보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둘만 있을 때 제가 노트에 그림을 그린 걸 보여주면서 정말 존경하는 자세로 물어봤어요. 저 반장님, 제가 집에 가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계단을 원형으로 만드는 그 원리는 제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반장님처럼 그렇게 스마트하게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원형 계단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 원리만 알고 싶다. 제가 그런 자세로 말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 원형 계단, 그거야말로 목공 예술의 끝이지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혼자 시골에서 올라와서 여기저기 숙식하면서 깨지면서 배웠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막 무용단처럼 알려주는데 다른 목수 팀원들 다 일하고 있는데 저만 앉혀놓고 거의 2시간을 계속 떠드는 거예요. 정말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난 그 반장이 그렇게 신나서 떠드는 걸 처음 본 거죠. 자, 따라서 최대한 그 상사의 장점과 지식 노하우를 어떻게든 흡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면 여러분의 지식도 풍부해지고 그 상사를 지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자존감을 지키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제가 아까 두 번째에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언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상사가 아무리 기분 좋게 나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침을 주고 크게 웃었어도 절대로 거기에 안심하고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신나게 가르쳐주고 기분 좋아도 언제든 이 사람은 여러분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면요. 가차없이 끊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겉으로는 밀접하게 지내도 이 머리로는 항상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상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존감이 깎이는 상처를 받아도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의 잘못이고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키면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상사의 행동을 자신과 연관이 없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형 상사의 특징과 상대하는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원래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 이야기만 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이 나르시시즘은 다른 모든 성격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나르시시스트형 상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경증에서
중증 정도의 나르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하지만 이 중증 이상의 심각한 나르시시스트형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상사가 중증 이상의 나르기질이 있다면요, 빨리 빠져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목수 반장이 중증 이상의 나르시시스트였어요. 처음에는 나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훌륭한 목수의 커리어를 보고 정말 멋진 기회라고 생각했었고, 또 실제로도 정말 운이 좋게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배운 건 맞아요. 제가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주고 존경심을 보이기 전까지는.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그 반장이 팀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막대하고 그런 행동에 제가 반기를 들고 한마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장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나에게 반격을 한 존재라는 걸 안 이후에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나를 어떻게든 자포자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놓고 모욕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고 주말에도 나만 못 쉬게 하고, 제가 참다 정말 한바탕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그 팀을 나오게 돼서 다른 반장하고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반장들에게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고 부풀려서, 나에 대한 험담도 팩트가 아니라 자기가 말을 지어내서 부풀려서 이상하게 나를 만들어서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또 목수 카페나 밴드에다가 나에 대한 욕을 막 하는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전화하고 문자에도 다 씹어요. 내가 문자로 지금까지 나 모욕한 거 다 캡처했고 법원에 소송 건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멈추더라고요. 이 나르시시스트형에 대한 책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한 게 있는데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고 우물가에 갔는데 그 우물 안에 독이 있어요. 다른 길로 이용해서 우물가에 간다 한들 소용이 없죠. 왜냐면 여전히 우물가에는 독이 있으니까. 이 독이 없는 물을 마시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물가에 독이 있는 거는 변치 않은 사실이니까. 컵을 아무리 바꾸고 깨끗하게 닦고 다른 길로 가도 여전히 우물가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마실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다른 우물가로 빠져나와야겠죠. 이 중증 이상의 나르시시스트형 상사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모처럼 튀어나오거나 자기에게 반기를 들거나 자기에게 무례하게 굴면 어떻게든 집요하게 괴롭히고 방해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인간관계 강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1년 동안의 제작 끝에 몇 개월 전에 인간관계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또한 평균적인 클래스 U 강의들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제 클래스 U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작은 혜택은 제가 만든 감성 대리 내면 카리스마 기르기라는 비밀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서 언제든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나 혹은 클래스 U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또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면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정성껏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단톡방 멤버분들을 제 작업실로 초대해서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 오신 분들하고는 연락처도 주고받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래스 U 수강생 모임 참가비는 딱 10,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차도 준비하고 와인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니까요. 꼭 클래스 U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저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인간관계 핵심 포인트, 인간관계의 핵심 공식의 엑기스만 뽑아서 일상생활, 직장, 연애, 가족, 친구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카리큘럼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클래스 U 감성 대리 내면 카리스마 수강해 주시고요. 또 제 단톡방에도 들어오셔서 저랑 언제나 소통하시고요. 많은 감독님들 직접 만나 뵙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화